선생님들 모두 문제를 내고 문제에 답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 풀고 있는 문제는 다르고요.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서로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 어느 선에서는 또 연결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조금 전까지 일본 도쿄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고 있는 친구들하고 약 5일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와서 제가 말이 지금 좀 어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참기름을 일본에 좀 판매하려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있는데 대학생 때는 노숙인 문제를 풀었습니다. 노숙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요. 지금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려고 노숙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어서 노숙 생활을 했고, 기본적으로 저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통계치나 정보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으로 체험해보고 이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해한 결과값을 가지고 그것들을 비즈니스화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창업가에 속하고요.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는 서울역 2번 출구에 가시면 뭐가 있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의 인구가 가장 비율이 높은데 노숙인의 숫자가 약 1만 명 정도 됩니다. 서울역 2번 출구에 나중에 서울역에 오셔서 가실 기회가 있다면 한번 가보세요. 온돌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노숙 생활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굶어 죽거나 얼어서 죽거나 둘 중 하나, 아니면 정말 나는 대단한 놈이다. 여기 서 있으니까 대단한 놈이 됐습니다. 근데 2번 출구에 가니까 노숙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도 계단에도 있고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다른 이제 가게 앞에도 있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지역이 서울역 2번 출구의 지하차도였습니다. 거기에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온돌이 깔려져 있어서였고, 동사 방지를 위해서 그 온돌을 서울시가 깔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보내는 그 사람들 속에서 서울대 출신부터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녔던 분들 포함해서 정말 공부를 아예 못했던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인물 분석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한 가지 깨달았던 게, 한 가지는 2번 출구에 온돌이 깔려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저를 밥차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 30일 동안 5끼 먹었거든요. 진짜 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를 밥차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를 100명의 노숙인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했어요. 이분들이 온갖 이제 말들을 해줬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너를 밥차에 데려가면 우리 밥그릇이 작아져. 이거는 통계치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너의 밥그릇이 작아져. 근데 제 상식선으로는 나를 데려가면 사람이 늘었으니까 밥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밥을 더 많이 갖고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저를 데려가면 파이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을 한 게,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신의학적인 치료와 정신학적인 공부를 내가 해야겠다. 현재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회계학이고요. 회계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문과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적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현재 9년째 정신의학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매년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풀고 있는 문제는, 지금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캐나다나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노숙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들에게 강아지를 키우게 합니다. 왜 키우게 할까요? 얼어 죽지 말라고. 네? 얼어 죽지 말라고. 얼어 죽지 말라고. 네, 체온 유지. 그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책임감, 그렇죠?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책임감도 있고요. 근데 영화의 101마리 달마시안 같이 노숙인들이 상당히 많은 강아지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유, 근본적 이유는 이 강아지 한 마리 한 마리당 연금이 나옵니다. 왜? 이들이 강아지를 키우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으로 만드는 비용이
강아지를 키움으로써 발생하는 강아지에게 연금을 줌으로써 그 연금으로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것과 비교했을 때 강아지에게 연금을 주는 게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말이 어려운데 강아지를 키움으로써 노숙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심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무의식 중에. 그럼으로써 사회의 어떤 나쁜 일을 벌이고자 했을 때 심리적인 위안을 받음으로써 그 사회적 비용이 낮아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가시면 강아지에게도 연금이 나오고 노숙인에게도 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자발적 노숙인이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자발적으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숙인인데 연금을 받는 비용이 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자발적으로 집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반대의 어떤 이슈들이 생겨서 그런 문제들을 해외에서는 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노숙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신학적인 치료를 하는 기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역의 노숙인 인구가 10,000명이 넘어가는데 서울역 기반으로 정신학 치료를 하고 있는 기관은 하나이고 거기에 수용 인력은 23명입니다. 폐 부족인 거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12월 달에 이제 노숙 생활했고 1월 3일이 돼서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남대문 시장으로 기어가게 됩니다. 남대문 시장하고 서울역하고는 거리가 걸어서 3분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갔는데 갈치조림 골목에서 이제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생전 처음 이제 23, 4이었을 때 누군가에게 밥을 돈을 내지 않고 달라고 했던 것이 처음인데요. 할머님들이 꺼지라고 냄새난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마음이 아파서 광장시장에 갑니다. 광장시장에 갔더니 뭐가 쌓여져 있죠? 네? 전, 빈대떡. 네, 육회도 있고 빈대떡도 있고 닭칼국수도 있고. 근데 빈대떡이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그거를 훔치고 싶더라고요. 장발장의 마음을 시장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귀하게 자라서 훔치지 못해서 이제 경동시장까지 청량리까지 걸어가게 되는데요. 청량리에 걸어가서 이제 밥을 달라고 경동시장에 있는 상인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2,500원짜리 국수를 말아주시는 할머니가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국수를 말아주셨습니다. 그때가 새벽 6시였거든요. 그 국수를 먹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시장 문제도 아니고 노숙인 문제도 아니고 그냥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국수를 말아서 먹고 있는데 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새벽 6시. 그래서 그들을 부쩍 물어봤습니다. 당신 누군데? 전통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왜 장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내가 청담동에서 압구정에서 호텔에서 요리를 하는 요리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리사들이 왜 시장을 보나요? 당신들은 도매로 다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했더니 우리 다 도매로 받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고명 그 위에 올라가는 깨소금 하나 사러 시장에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들도 배송을 다 받을 수 있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참기름 하나, 깨소금 하나, 파프리카 하나, 고명 하나, 이 제대로 된 고명 하나를 추천해 줬을 때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 경동시장뿐만 아니라